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롯데케미칼 주주분들.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증권사별로 조금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고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발표에 앞서서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권사는 그 다양한 실적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긍정적인 곳이 이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메리츠 증권은 지난 1분기 7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이 기초화학 부문이 이 700억 원대 이 영업이익으로 이제 반등한다는 전제하에 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거라고 봤는데요. 다만 이 NH투자증권은 조금 가장 좀 안 좋게 봤는데, 이 NH투자증권은 첨단 소재 부문 수익성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이 기초 소재는 유가 변동에 따른 이 마진 개선이 없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증권사 별 2분기 영업이익 이 전망치를 보면은 보시면 NH투자증권이 마이너스 980억으로 가장 좀 안 좋게 봤고, 이 메리츠증권이 유일하게 조금 484억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조금 전망을 내놨고요. 이 평균치는 약 마이너스 407억 원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1분기 영업 적자가 이 1353억 원이었다는 점을 비교하면은 이 2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 평균치가 마이너스 407억이니까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들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와 그리고 이 경쟁사 증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공급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이 하반기에는 조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롯데케미칼 이 사업 부분인데요. 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일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부분인데, 이 자동차 산업의 강세로 조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인데요. 이게 PP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일단 가장 이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일단 사업 매출이 잘 나오려면 판매 단가와 그리고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지 이거에 대한 이 매출이 좋게 나올 거다, 나쁘게 나올 거다라고 조금 예상이 가능한데요. 일단 먼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이 가격을 판매 단가 1분기 판매 단가를 먼저 보시면, 일단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폴리에틸렌은 가격이 좀 더 줄었고, 폴리프로필렌도 같이 줄었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이 원재료가 되는 이 나프타는 좀 원재료가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결국 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 작년 4분기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해 1분기엔 적자폭이 여전히 큰 상태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분기 판매 단가와 또 원재료 가격은 어떨까요? 이 원재료인 나프타를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1분기 부분입니다. 1분기 부분은 보니까 600원 중후반 왔다 갔다 하다가 700원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680원 정도, 600원 후반대의 이 원재료 가격을 형성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4월달에는 연 700원대를 좀 유지하다가 600원 중후반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따라서 일단 나프타는 1분기나 2분기나 별로 그렇게 영향이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프로필렌 한번 볼 텐데요. 폴리프로필렌이 아까 봤을 때 가격이 조금 1분기가 2023년보다 좀 판매 단가가 낮았잖아요. 근데 1분기 기점으로 이제 2분기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를 그려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폴리프로필렌의 판매 단가는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에틸렌을 볼 텐데요. 폴리에틸렌은 아까 폴리에틸렌도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죠. 근데 이제 4분기, 그러니까 4분기 아니라 1분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조금 우상향 추세를 이것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나프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이 판매 단가가 좀 상승이 좀 필요했던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가 굉장히 지금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2분기는 조금 1분기보다 적자가 축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 걸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그 키움증권 예상 컨센서스가 나온 그 재무제표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듯이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올라왔는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이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축소가 되었다라는 점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봤을 때 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1353억 그리고 481억이면은 거의 합하면은 마이너스 1700억,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 해에 예상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608억입니다. 하반기 그 증권사 예상처럼 이제 흑자라도 보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판매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8월 5일까지 나프타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을 먼저 해볼 때 이제 나프타를 먼저 보면요, 이 8월 5일까지입니다. 8월 5일까지 나프타의 가격을 보니까 6월달, 7월 시점으로 쭉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와 2분기랑 조금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걸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나프타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을 보면은 일단 6월 이후를 보니까 7월달부터 일단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8월 5일 부분에서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아직 충분히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상의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1210원, 30원 부분에서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프타의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여전히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이 여전히 조금 괜찮게 형성이 돼주면서 조금 이 기초화학 부분이 조금 괜찮은 성과가 나와준다면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인데요. 이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점유율을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국을 봐야 합니다. 이 중국은 원래 이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이 탄소 배출이 가장 이제 심한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원래 줄였었습니다. 중국은 줄였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내놓은 입장은 조금 바꿨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203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를 조금 피크를 찍고 이후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결국 이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중국이 플라스틱을 과잉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원유를 좀 에틸렌, 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하는 공장이 지금 다수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 빼고도 이 롯데케미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공장도 지금 건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저랑 확인하셨듯이 이 판매 단가 부문에서 가격이 여전히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보다는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수치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조금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얼마 전까지도 마이너스 11%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전히 조금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되었어도 이 적자가
여전히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이 큰 하락은 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 불안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시장의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개별 종목들도 조금 많이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듯이 결국 이 가시적인 판매 단가 수치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 이슈 저와 함께 계속 한번 알아보면서 이 롯데케미칼의 흑자 전환을 어디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